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정치인들에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고 사회의 각종 현안에도 해법을 제시하고 계시고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겐 위로의 메시지를,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모셨습니다. 이달 초에 힘 좀 빼고 삽시다 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이제 원음 방송에 제가 세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친숙해지기도 했고 또 원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믿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참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달 초에 힘 좀 빼고 삽시다 라는 책을 내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힘 좀 빼고 삽시다는 사실은 힘을 주기 위해서 힘을 미리 주고 있으면은 힘을 줘야지 될 때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어야지 힘을 주고 싶을 때 힘을 준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는 결국 힘을 줘야지 되잖아요. 팔뚝에 힘을 딱 주고 있으면은 네. 정작 힘을 써야 될 때는 힘을 줄 수가 없는 거,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힘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줘야지만이 임팩트 순간에 힘이 나오는 거죠. 네. 몸도 힘을 빼야지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정신 세계 속에서도 힘을 좀 빼자. 어떤 것이 과연 그러면 힘 빼는 것일까?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 요즘 우리 현대인들의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시면서 너무 힘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은 힘을 뺀다는 게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라, 또 쉬어라. 서장에도 보면은 휴고 혈거라고 그러거든요. 네. 힘을 빼고 또 빼라고도 새기지만은 저는 그거를 힘을 뺐다는 생각도 다시 또 버려라. 그러니까 쉬어라는 건데 쉬었다는 생각도 버려라. 이렇게 새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쉰다는 거, 마음을 비운다는 거, 그걸 전 좀 쉽게 힘 뺀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도 네. 특히 이 채를 들고 하는 운동, 뭐 야구라든가 테니스, 라켓을 들고 하는 운동, 또 뭐 골프도 마찬가지죠. 이런 운동이 결국은 라켓 끝에서 공이 닿을 때 네.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에 파워가 안 실려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공과 라켓이 맞는 순간에 임팩트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공이 맞을 때 힘이 들어가야지만이 파워도 있고 정확하게 목적하는 타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몸에 힘 빼는 것과 마음에 힘 빼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도 항상 힘이 빠져 있어야지만이 어떤 그 위급한 상황, 위기적인 상황이 들어왔을 때 순발력과 지혜로움이죠. 또 아니면 창의력이 그 힘 뺀 상황 속에서 발현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 뺀다는 거는 지혜를 증장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네. 완벽히 힘이 빠진 분. 그러니까 원불교로 얘기하면은 소태산 대종사 같은 분은 그야말로 일상적 삶 속에서 힘을 완전히 뺀 분으로 부처님 같은 분들 뭐 이런 분 성인들은 전부 다 일상적 삶 속에서 항상 힘이 빠져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그 스님의 이 비유가 탁 와닿는데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정말 그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 보면 힘 조절을 정말 잘하는 것이 그 관건이고 그렇죠. 힘 조절을 정말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힘도 조절을 잘해야 인생도 똑같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건데 이 마음의 힘을 뺀다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 좀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에 힘 뺀다는 거는 결국은 뭐 조금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이 대지와 같다면은 지구와 같다면은 아는 거는 사실 손톱 끝에 낀 흙 정도입니다. 모르는 게 그건 전부 다 모르죠. 지금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보통 뭐 2019년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서력 기온이잖아요. 예. 불기로 하면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럼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 어디냐고 물으면은 뭐 대한민국 서울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넓히면은 지구 밖에 어디 은하계, 예. 태양계 이러면 이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 과연 난 어디에 있을까? 사실은 이런 그 근원에 대한 물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어떤 문제에도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가설로 2019년 뭐 대한민국 어디 태양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편리성 때문에 그냥 가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어디고 언제라는 거죠. 네. 그럼 거짓된 가설 속에 근본적인 문제 언제냐 어디냐 또 그 살고 있는 존재 나라는 건 뭘까에 대한 이런 3대 명제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으면서 우리는 잡다한 지식들 과학적 지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걸로다가 삶을 가설로 엮어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거짓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전도된 생각으로다가 우리는 가설로 묶어놓고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결국 버려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가설이기 때문에 버리자는 겁니다. 네. 알고 있는 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반대로 가야지 되겠죠? 그럼 반대는 어디예요? 모름이잖아요. 네. 그 모든 화두의 근거적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모름 속으로 몰입하게 만드는 저는 방편으로 봅니다. 뭐 조주의 묻자나 또 뭐 서가모니 부처님의 염화미소라든가 선종에서 얘기하는 화두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모름 속으로 몰입돼 들어가게 할까? 예. 어느 공안도 대답을 얻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묻는 물음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모름 자체가 내가 돼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게 모두 떨어져 나간 자리가 되겠죠. 네. 아는 게 모두 이게 떨어져 나가서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알므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양한 창의력과 묶이지 않은 생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난 거기가 지혜가 발현되는 자리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힘을 빼자. 그는 아는 것을 다 내려놓자. 뭐 이런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와,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과학자와 성자 철인들이 뭐 진리를 그 탐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도 우리 인류는 그에 대해서 아주 일부밖에 알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 뭐 조금 안다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아는 척하고 지금 살아간다는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가 돌이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스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마음의 이 힘을 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무래도 좀 그 걱정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산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챙겨야 할까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거짓된 가설 속에 자기 존재를 놓고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다 보니까 주체적 자기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눈으로 나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는 거죠.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평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면의 세계 속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치장과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서 나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예. 주체적 자기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아무도 오지 않는 벼랑 끝 같은 데서 홀로 피었다가 바람, 뭐 이슬, 달빛, 별빛, 햇빛과 더불어 봇하며 홀로 피었다가 지는 꽃. 네. 아무도 안 알아줘요. 평생 살아가도 누가 눈길 한 번 안 주는 꽃. 그리고 잘 가꿔진 정원에서 정말
걸음도 주고 사람의 눈길도 의식하고 이쁘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예. 그렇게 컸던 꽃이 나중에는 이제 좋은 그런 행사장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치장되었다가 그냥 뭐 이렇게 없어지는 꽃. 어느 꽃이 더 행복할까? 난 그거는 각자의 선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피었다. 홀로 지는 꽃도 그 나름대로의 다 자기 가치가 있는 거고 예. 또 뭐 장식용으로 폈다 꼬는 지는 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타인의 그 눈에 박수 속에서 그 가치를 갖고 살다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 그래서 유명한 그런 그 스타들이 나중에는 막 그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타인의 눈에 의해서 자기가 평가받는 것으로서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가 네. 점점 팬들은 멀어지거든요. 네. 그때 오는 허전함, 그때 오는 그런 이 불안감 같은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나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그럼 자기 자신에다 가치를 둬야지 된다는 거예요. 타인의 네. 눈이 아니라 주체적 자기 삶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 왜 살까? 뭘까? 이런 인문학적, 철학적 물음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만이 내 스스로 안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 주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연에 피어 있는 꽃과 나무들은 서로 시기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피었다가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를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꽃도 이렇게 꾸며진 그런 꽃이 아니라 자연에 핀 꽃처럼 자연스럽게 시기하지 말고 폈다가 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꽃 속에도 충분하게 자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타인의 눈에 의식해서 유행을 따라갔다든가. 뭐 재작년인가 겨울에 전부 다 학생들이 여학생들이 전부 뭐 김밥 같이 시커먼 그 롱코트 예. 패 뭐라고 그러죠? 그 롱 패딩. 예. 그거 입는 게 유행이었어요. 롱 패딩. 예. 네. 예. 그걸 안 입으면 뭔가 소외된 것 같고 그러게요. 불안하고 남 따라 안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막 불안감들이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사 입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과연 지혜로운 삶일까? 너무 낭비하는 삶이 아니냐?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스타일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면서 자신감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 살자는 것이 결국은 힘 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사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스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종교를 찾는 것이 다 이렇게 마음의 힘 한 번 좀 빼려고 마음에 좀 평안을 찾으려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지만 점점 종교인 수는 줄어들고 있고 종교에 대한 그 사회의 신뢰도나 관심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스님께서는 좀 이러한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보는 게 종교도 하나의 틀로 봅니다. 갇히는 거죠, 종교에. 특히 뭐 수직 관계가 돼버리면은 종교도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의 틀로 예. 보기 때문에 종교인이 줄어든다는 거는 저는 뭐 또 다른 겁나는 틀이거든요. 뭐 종교의 말을 안 들으면은 지옥을 간다든가, 뭐 그 말을 잘 들으면은 천당 간다든가.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우리를 못 쓰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천당이고 지옥이고 다 주체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저 강남의 그 유흥가에 있는 그 조폭하는 뭐 좀 나쁘게 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서 밤에 패싸움 하고 다니는 사람들 누가 시켜서 안 해요. 다 좋아서 자기들이 합니다. 예.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저같이 산중에 앉혀놓고 참선하라고 그러면은 아마 하루도 못 견딜걸요. 근데 저보고 강남 유흥가에 가서 깡패하라면 저 못합니다. 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도 지가 가고 천당도 지가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종교라는 틀에 가둬놓고 너는 뭐 하면 어디로 보내고 너는 천당 이건 새빨간 그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일부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또 우려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주 많이 하고 뭐 제사 지낼 때 돈 많이 내면은
저 죽은 영가를 극락 보내준다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제가 드린 질문은 종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이었는데 오히려 종교를 떠나서도 더 자유의 길로 더 잘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아주 종교에 대한 쓴소리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어쨌든 그 종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그 굉장히 고민인데요. 집단이 돼버리면은 종교가 집단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 원불교와 불교의 관계도 그 조직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불교에서는 원불교는 과연 뭐 불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까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왜 손가락으로만 가리키냐는 거예요. 들고 있던 부채로도 가리킬 수 있고 또는 눈짓으로 저쪽이 달이야 그러고 가리킬 수도 있거든요. 네. 달을 가리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손가락으로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협된 생각들이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성, 내게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타 종교를 무시하고 그걸 폄하하는 자세, 이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봐요. 제가 불자들한테도 가끔 법회할 때 얘기하는 게 우리 부처님 뭐 법이 불교가 가장 최고야, 불교밖에 없어, 이런 사람은 서울역 앞에서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 가슴에 띠를 두르고 스님들한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하는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되고 싶으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다라고 딱 규정을 내리는 순간 이미 그건 오류를 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에서 좀 자유로워지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번엔 우리 사회의 좀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스님께서 그 지지난해인가요? 사단법인 평화의 길 네. 이사장으로 남북 관계를 위해 또 힘쓰고 계신데 그 뭐 어제부터 뭐 이렇게 최근 그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로 좀 걱정이 되잖아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한반도의 고통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생로병사도 고려하러 보잖아요. 그런데 공동의 그 고통, 사실 분단이거든요. 분단으로부터 오는 수없는 고통들이 저희 이 조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를 생각한다면은 하루빨리 통일로 가야지 된다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야지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미사일을 쏜 거에 대해서 금방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것이 꼭 남쪽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일본이 지금 그 평화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륙 굴기, 문화 굴기 뭐 해서 우뚝 세운다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끝없이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800년, 1900년대 초같이 이 조선반도 근처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들이 구한말 같다는 느낌들, 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다르다면은 그때 같이 허약하지 않다는 거. 남쪽은 남쪽대로 뭐 세계 경제의 뭐 10위권에 들고 있고, 북은 북대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미국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분단이 돼 있다는 거 하나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힘을 갖췄다, 그때랑은 다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 지금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기를 갖고 한반도 침략은 다시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간단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자기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적절하게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이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조선반도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정학적 위치가 끝없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토종으로 나오는 저희들 과일이나 뭐 쌀이나 이런 게 다른 데로 가면 맛이 없어져요. 저희도 땅에서 나는 것이 참 맛도 있고 해서 전부 뭐
우리 국산이 아니야를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대륙의 기운이 똘똘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기운들을 향해서 각종 벌레들도 모여들고 다른 큰 짐승들도 들여다보고 맛있겠는데 예.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반도 땅이. 예. 그래서 항상 외침 바깥으로부터 한반도는 끝없이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안 무너지고 굳건히 버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야말로 엄청난 변혁 속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현직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서 결국은 대통령 자격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540만 표 차이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촛불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은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어렵지만은 나름대로 잘 이 문제를 풀어서 저희 한반도의 평화까지 전 통일까지는 어렵지만은 예. 서로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서 마음대로 오국하고 하면서 북쪽도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서로가 상호 보완시켜가면서 네.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가는 단초를 나는 현 정부가 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남북 관계는 그렇고요. 앞으로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일본 그 제품을 사지 않는 그런 불매 운동 일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스님? 네, 저는 일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본과 그 우리 조선 땅과의 관계는 오랜 세월 속에서 서로가 애정이 얽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1876년 운요 사건으로 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부터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선반도가 일제에 의해서 이제 침략을 당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당해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독일같이 네. 침략을 해서 저들은 악행을 반성을 해야 될 일본이 그 반성을 정권만 바뀌면 뚝 떼어먹고는 아닌 듯하고는 다시 또 모른 체 하니까 결국은 일본이 갖고 있는 섬나라 근성 같은 것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일본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네, 네. 조선반도를 침략했던 군국주의자들의 피를 이은 일부의 정치인들과 그런 그 부류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는 저는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라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또 정부와 함께 같이 이 일본의 그 아주 정말 야비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사항전의 자세로 예. 일본 상품 불매 운동하고 일본 여행도 가지 말고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 그런데 외적이 침입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외적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외적과 함께 동조해서 일진의 영달을 누리려고 했던 일부 몰지가 큰 매국 세력들이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여론으로 심판도 하고 선거 때 투표로 심판도 하면서 예.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굳건히 세웠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안목도 좀 필요하잖아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은 뭐 간과해서 그렇지 청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이겼습니다. 러일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졌습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 제일 큰 세 나라하고 100년 전후 사이에 전쟁을 해서 이기기도 했고 저기도 했지만 태평양 전쟁은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일본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갑작스러운 항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호전성, 큰 대륙과 싸웠던 그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 전쟁의 기술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공모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어서 네. 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과연 그 호전적인 그 이 전쟁에 대한 찬란했던 옛날 과거와 또 전쟁에 치렀던 기술들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그걸 갖고 다시 또 해외로 전 눈길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로 돌리는 자위대를 해외 파병하겠다는 게 하와이도 아닐 거고 러시아도 아닐 거고 중국, 결국 조선반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일본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정말 힘들어진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남과 북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돼야지 됩니다. 네. 분단된 걸 좋아하는 나라가 뭐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역시 지금 상태가 좋아요. 하나는 중국, 미국,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막 괴롭히고 남쪽에는 무기 팔아먹고. 네. 그 미국은 뭐 일거양득이죠. 네. 일본도 옆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한 나라가 되면서 강해지면 일본이 싫죠. 그래서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지혜롭게 정말 정치 지도자들과 힘을 합쳐서 열고 나갈 것인가.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예. 이 평화의 정신을 세계에 널리 이렇게 전해서 우리 전 세계인들과 함께 일본을 한 번 더 좀 혼내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예. 스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스님의 말씀에 마음의 평온을 찾고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전 봉은사 주지를 지내시고 현재 사단법인 평화의 길 이사장을 맡고 계신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